자, 이 장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면은 김태규 협회장이 최근 2024 파리 올림픽 미디어 데이에서 직접 입을 열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런 말씀을 한번 전달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김태규 협회장이 잠적한 것 같다. 안세영 선수의 사태뿐만이 아니라 본인에 대한 엄청난 지금 의혹과 많은 제보, 폭로들이 빗발치고 있는데 입을 싹 닫은 채 아예 잠적을 해버렸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배드민턴 협회장 김태규 협회장이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백기투항뿐만이 아니라 지금 정의선 양궁협회장이 이 김태규 협회장의 자진 사퇴에 이어 배드민턴 협회장까지 공동 역임을 한다라는 이야기 도대체 왜 나오게 됐을까요? 김태규 협회장은 왜 뒤늦게 입을 열게 됐을까요? 이 기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녹슨 관행을 즉각 고치고 개선할 것. 이 배드민턴 협회 또다시 지적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나주시 의회 국민 모두에게 커다란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 안세영의 파리 올림픽 발언을 지지하고 스포츠계의 구태 관행 개선을 촉구한다. 전남 나주시 의회가 26일 성명문을 냈지 않습니까? 시의원 16명 전원의 이름으로 발표한 성명문에서 안세영의 용기 있는 발언은 스포츠계의 관행적 문제를 알지 못했던 국민 모두에게 큰 분개함을 안겨줬다. 사회 전체에 퍼져 있는 낡은 관습과 그 관행을 새롭게 하고 희망을 부르는 시작점이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했습니다. 대한체육회에 대한 비판뿐만이 아니라 안세영 선수는 나주 출신으로 광주체육고를 졸업했고 삼성생명에서 지금 활발하게 뛰고 있지 않습니까? 부친 되시는 안정현 씨는 나주시 체육회 사무국장으로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신유빈 스포츠 스타 브랜드 평판 1위라는 글이 보이실 거예요. 실제로 이 신유빈 선수 탁구계에서 엄청나게 지금 스포츠 스타로 떠올랐죠. 뭐 많은 광고도 지금 찍고 있는데 참 신기한 게 이 신유빈 선수가 스포츠 스타 브랜드 평판 1위 되겠습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안세영 선수는 어떨까요? 아시다시피 안세영 선수는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냈고 가장 두각을 드러냈으며 그냥 금메달을 딴 게 아니라 세계 랭킹 1위로서 계속하여 1위를 차지해온 역대급의 그랜드슬램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정도의 결과를 낸 그런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신유빈 선수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브랜드 평판에서 1위를 차지했을까? 여기 보면 1위에 신유빈 선수, 2위에 손흥민 선수, 3위에 김예지 선수 순서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게 2위에 손흥민. 와, 손흥민 선수 최근 토트넘 경기에서 또 엄청난 골을 하나 넣었죠. 그리고 3위에는 루이비통과 지금 화보 촬영 이야기까지 나온 김예지 사격 선수로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위권 순위에 누가 있느냐? 자, 1위부터 나오겠죠? 신유빈, 손흥민, 김예지. 1, 2, 3위입니다. 그 다음에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쭉 가다 보면 20위권에 안세영 선수의 이름이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사실 안세영 선수의 영향력은 파리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 중에서 압도적인 1등인데 브랜드 평판에서는 20위권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앞에 제가 많은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드려왔었던 안세영 선수가 지적한 바로 이 배드민턴 협회장의 김태규 협회장과 배드민턴 연맹이 만들어 놓은 말도 안 되는 법률 조항들, 개인 스폰서, 개인 후원을 철저하게 막아 놓은 그런 조항들 때문에 이거 뭐 광고 촬영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분들이 안세영 선수 나이키 광고 촬영 이미 했던데 나이키로 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것은 이 세계선수권 대회나 국가대표 경기를 할 때 셔틀콕, 배드민턴채, 복장, 신발
그 무엇도 안세영 선수가 후원받는 제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스포츠 브랜드 스타 평판의 순위를 압도적으로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신유빈 선수부터 손흥민 선수까지 자신이 후원받는 스포츠 브랜드 용품을 큰 경기에서 다 사용하잖아요. 그러니 안세영 선수가 그럴 수가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예 20위권으로 밀려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안세영 선수가 딴 2개의 금메달이 있다. 실력과 용기라고 말할 수 있겠다. 금메달만큼 값진 체육계의 변화가 기대가 되고 대한민국 체육회의 꼰대들의 몰락이 시작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간혹 보면 이 나이를 좀 먹었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보통 한 40대에서 50대 사이에 이 남성들 중에 일명 꼰대들이라고 불리우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자화자찬을 하고 남을 까내리고 교묘하게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나르시즘이라고 하죠. 자기애가 충만한 게 아니죠. 아주 오바도 그런 오바가 없습니다. 자화자찬이라고 하죠. 그런 꼰대들이 대한체육회에도 넘쳐난다라는 겁니다. 이 유튜버에도 그런 인간이 있습니다. 이 유튜버 중에도 나이를 헛먹었구나 라는 비판을 받는 그런 인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대한체육회는 오죽하겠습니까? 특히 이 체육회 내에 있는 꼰대들은 너무나 심각했다라는 겁니다. 그 꼰대들의 몰락이 안세영 선수의 시작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안세영 선수가 30대가 넘는 나이였거나 협회나 체육회의 눈치를 보는 선수였다면 분명히 침묵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선수 생활하는데 받을 불이익을 먼저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안세영 선수는 당당한 MZ세대였기 때문에 고통을 감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문체부가 진상조사에 나서면서 하나둘 개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보십시오. 자, 이 배드민턴 협회장 김태규 협회장이요. 사실 이번 월드투어 슈퍼 500 코리아 오픈이 개막한 전남 목포체육관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아마 이 장면인 것 같아요.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요 모습은 지금 요번 인터뷰를 했다라는 것과는 별개의 모습 같습니다. 요것은 제가 정정을 하자면 27일 날 있었던 행사에서 보여준 모습이 아니라 아마 예전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뉴스 기사에 나와 있는 장면이거나 또 다른 장면, 전남 목포체육관에서 하여간 슈퍼 500 코리아 오픈이 개막을 하면서 인터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개선의 의지를 밝힌 김태규 배드민턴 협회장이 되겠다. 그들이 내 눈과 귀를 가렸다. 안세영의 말을 듣고 파악했다. 야, 이건 뭔 소릴까요? 보니까 안세영이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이 사회가 내 눈과 귀를 가렸다. 내 탓이 아니라 이 사회 잘못이다. 라는 식으로 프레임이 씌워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일단 볼게요. 뭐라고 했나? 자, 안세영 선수에 대한 모든 의견을 검토하겠다라면서 이 사회와의 갈등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전체적으로 9세대의 관습은 없애야 한다. 예를 들어 국가대표 선발 후원과 계약에 대한 규정을 모두 손봐야 한다. 선수가 국가대표 생활을 편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도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은 얼마나 한이 맺혔겠냐라는 거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내 임기 안에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안세영 선수가 의견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검토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김태규 협회장은 오히려 불안은 없었다.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내는 보도자료 보면 이해가 될 거다라고 해서 A4 용지 10장이 넘는 걸 막 언론 보도사에 뿌리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백기투항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와,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일단 살고 보자라는 거냐라는 마인드라고 비판하는 분들도 계신데, 자, 내용을 좀 더 보면 임원진의 후원이 왜 도대체 전무한 거냐라고 얘기하자 배드민턴 협회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임원들이 후원금을 낸 적이 한 번도 없다.
협회 정관에 임원에게 분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집어넣으면 해결될 일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생활체육 출신의 김태규 회장은 협회 이사회 과반을 차지하는 엘리트 체육 인사들이 협회 행정을 방해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내 눈과 귀를 가렸다. 이사회를 할 때마다 한 번도 내 의견이 관철된 적이 없었다. 결국 무능한 회장이 안세영의 말로 인해 선수들의 불편함을 알게 된 격이다 라고 토로했습니다. 이거 이사회가 가만히 있을까요? 이사회가 오히려 김태규 협회장 라인의 사람들 배드민턴 협회의 비용에 대한 출처 요구를 했을 때 무시를 당했다라고 했는데, 이거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도 파벌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신이 협회 직원에게 그렇게 막무가내로 대했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큰 소리를 친 부분은 잘못했다. 만약 상처를 입었다면 내가 사과해야 한다. 안세영 선수가 말한 것에 대해 무엇을 개선할지 의논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그 사람들은 지금도 관심이 없고 비방만 하고 있다. 엘리트 출신 인사들이 그러고 다닐 게 아니라 대안을 내야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김태규 협회장이 이토록 명확한 입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라고 했는데요. 제가 말했던 A4 용지 10쪽짜리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과연 이 김태규 협회장의 이야기가 우리 시청자분들 설득력이 있으십니까? 저는 설득력이 좀 많이 떨어진다라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저게 진심이기를 바라지만 진작에 안세영 선수가 저런 말을 했을 때 첫 번째 입장에서 지금 쏟아낸 안세영 선수를 공감하겠다, 모든 걸 뿌리 꼽겠다 라고 말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미 시간이 좀 너무 늦어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규 협회장에 대한 각종 의혹과 검찰 기소도 피하기 힘들 거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자, 더불어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정의선 양궁협회장이 도대체 왜 배드민턴 협회장의 공동 역임을 맡는다, 지금 김태규 협회장이 자진 사퇴를 한다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물론 그런 의견에 대한 뉴스 보도 자료 제가 전달 드린 적이 있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 원한다라는 이야기가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확한 출처는 이거였습니다. 배협 신인 회장 정의선 발표, 김태규 체육계 제명, 안세영 우습게보다 난리난 김태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가짜 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그만큼 정의선 양궁협회장이 맡아달라라는 이야기가 빗발칠 정도로 이미 사실상 김태규 협회장의 이번 입장 발표는 너무 늦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문체부에서 검찰 기소나 필요한 처분을 피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선수가 결국 부상 때문에 코리아 오픈 대회에서도 빠지게 되고 말았죠. 삼성생명 소속으로 사실 여기에서 정말 열심히 뛸 수 있는 안세영 선수인데, 왜냐면 이 세계 선수권 대회라던가 국가대표와는 다르게 코리아 오픈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는 제가 알기론 이렇게 다 자신이 소속한 팀의 팀복을 입고서 뭐 굳이 따진다면 전국 대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이 전국 대회지 배드민턴 세계 선수권 랭킹 선수들이 우리나라에 많지 않습니까? 축구로 따지면 유럽 리그 경기 정도로 보셔도 될 거라고 무방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한 선수들이 나오는 대회인데 여기에 안세영 선수가 빠질 수밖에 없었다. 애당초 안세영 선수가 주장했었던 선수에 대한 부상 관리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부상 관리를 잘 해온 이 안세영 선수가 결국 이 대회에 출전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지금 김태규 협회장이 체육계에서 제명을 당한다. 뭐 배드민턴 협회 신입 회장이 된 뭐 양궁협회의 누굽니까? 바로 정의선 회장. 정의선 회장이 지금 뭐 양궁협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배드민턴 협회장까지 맡아달라라는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배드민턴 협회장에 취임을 하면서 뭐 김태규 협회장을 제명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최근에 있었던 이 여당 야당 모두가 문체부를 한 목소리로 질타를 했죠.
19세기인 협회, 19세기에 머물러 있는 배드민턴 협회, 개혁이 필요하다. 개혁이 적기다라고 했습니다. 현장에 참석한 관계자는요, 여당, 야당 의원이 한 목소리를 낸 것을 제외하고는 마치 국정감사장 같은 현장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반응 그대로 여야 가리지 않고 대한체육회를 향한 파리 올림픽 관련 질타가 그야말로 쏟아진 겁니다. 대한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연간 4천억 원가량의 예산을 받아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여당, 야당 입장에서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여기 보면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파리올림픽 참관단과 관련해서 체육과 전혀 관계없는 종교 인사, 병원 관계자들이 대거 포함이 됐다. 진종호 국민의힘 의원은 참관단 일정을 살펴보면 경기 관람은 통상 7시간인데 관광 등 문화 탐방은 10시간, 13시간이다. 납득할 수가 없다. 아니 그러니까 경기 관람한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문화 탐방, 관광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7시간 대 13시간이면 거의 2배 차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연간 4천억 원의 국민의 혈세가 배드민턴 협회, 대한체육회에 들어갔다? 이해되지 않는 거죠. 결국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내년 초에 있을 회장 선거에서 3선 연임을 노리고 각계각층의 선심성 여행을 보낸 거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여기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파리올림픽 참관단에 비체육계 인사가 포함된 건 오래전부터 해왔던 것이다. 생활체육과 통합되면 확대가 되는 것이다. 960개의 실업팀 중 800여 개를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만큼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한번 가봐야 하지 않겠냐라는 요구도 있었다. 수협은 선수촌에 국제대회 때 장어를 300kg씩 지원하고 병원장은 선수촌 외부에서 진료받는 전문 병원이기도 하다. 조계종은 선수촌 내에 운영되는 종교단체 중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전지훈련까지 보내준다.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는 임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임원들이 선수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 목적으로 함께 참관단에 포함시켰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하지만 납득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특히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입을 꼭 다물고 있을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라는 거죠. 결국 이 사태에 대해서 안세영 선수의 이 소신 발언, 낡은 K협회, 한국협회에 대한 실상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낡은 방식의 관행적 프로세스와 권위주의적인 태도가 여전히 만연했고 운영 방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오랜 관습인 만큼 당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코치팀의 반응은 지금이 21세기가 맞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협회는 스폰서, 연봉체계, 금전적 문제, 용품 선택권 등 세계 랭킹 1위 선수의 요청을 이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걸맞는 해결책을 꺼내려는 노력조차 없이 모르쇠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지며 더 비판이 일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선수들의 불필요한 의무와 부담 없이 그들의 성적 1등할 수 있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번 국회 전체 회의에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들어왔었던 이야기들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원래 협회장들 돈이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비로 가기에는 어렵다. 개개인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비즈니스석 협회 돈으로 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라는 취지의 발언이 이 국회에 있는 여당, 야당 의원들의 분노를 일게 만들었습니다. 연간 4천억 원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방부 연간 예산이 조 단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국방부 예산의 거의 40%에 육박하는 국가 예산이 연마다 대한체육계에 들어가고 있다? 와, 지금 얼마나 국가 경제가 힘들고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택시기사분들, 버스기사분들 또는 마트에 출근하시는 분들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다양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지금요, 서민 생활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줄 폐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연말이 되면 더 본격화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이 연간 4천억 원을 쓰고 있는 체육회의 수장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결국에는 협회장들 돈이 없다. 정말 울화통이 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안세영 선수가 결국 소신 발언을 했었던 이 대목이 얼마나 지금에 와서 보면 다행인지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김태규 배드민턴 협회의 문제점이 또 터졌습니다. 또 터졌어요. 자, 보면은 국제대회 임원 출장도 입맛대로였다. 회장 측근에 편중되어 있고 대표팀의 격려도 없는 유랑단이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자,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번에 거액의 협회 공금으로 파견되는 임원단에 특정 인사들로 편중되는 대표팀 지원단이 아닌 유랑단 운영에 대한 의혹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 26일 배드민턴 협회가 제출한 2021년도부터 2024년 임직원 해외 출장 항공권 지원 현황을 분석해 보면요. 파리 올림픽까지 열린 주요 국제 대회에 파견된 임원 가운데 특정 임원들에게 몰아주기를 한 정황까지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이 특정 임원들은요, 배드민턴계에서 김태규 회장의 측근으로 불리우는 인사들로서 내부 반발을 불러왔다라고 합니다. 협회 자료에 따르면 국제대회는 총 5개로 2022년 세계 개인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혼합 단체권 등등등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김태규 협회장을 포함한 총 28명의 파견 임원 가운데 시도 협회장은 7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그동안 주요 국제대회에서 파견되며 왕복 항공료, 현지 숙식비를 협회 예산으로 지원받았는데, 임원 파견 규모가 컸었던 작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는 19명이 항공료를 본인 부담으로 다녀온 임원이 이 중에서 고문 변호사, 실업연맹 회장, 실업팀 감독 등 4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19명 중에서 15명이 협회 돈으로 갔다 온 거예요. 이번 파리올림픽 11명에서는 출전 선수 소속 실업팀의 감독 4명은 항공료 지원만 받았고 현지 체재비로 1인당 500만 원을 내고 다녀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에 반해 협회 예산의 지원으로 다녀온 시도 협회장 가운데 일명 김태규 라인, 여기에 누군가가 김태규 라인이겠죠? 김태규 라인으로 불리우는 전남, 전북, 충남, 울산 협회장은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파리올림픽에 모두 파견됐는데,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총 6명의 시도 협회장 가운데 4명을 제외하고 대구와 경기 협회장이 처음으로 동행했고, 파리올림픽에 파견된 시도 협회장은 이들 4명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김태규 라인의 전남, 전북, 충남, 울산 협회장들만이 계속하여 파견이 됐었단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전남, 전북 협회장은 특히나 2022년 세계 개인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에도 순천시 협회장과 함께 임원단, 김태규 회장을 포함한 4명으로 참가했고, 충남 협회장은요, 2024년 세계 남녀 단체 선수권에서 또 임원으로 참가했으며 2023년 세계 혼합 단체 선수권 대회에 파견됐던 김태규 회장과 또 다른 회장 임원 1명은 김태규 회장의 출신지인 서산시의 체육회 사무국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협회 산하 시도협회는 총 17개인데 이처럼 특정 인원들에게 알짜 해외 출장이 편중이 됐고 그동안 협회 내부에서 반발이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태규 협회장은 그냥 일방통행으로 일관해 왔었다라는 겁니다.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경우는요, 임원단 파견을 앞두고 열렸던 이사회에서 협회 사무금은 관련 예산 1억 2천만 원 정도만 보고했을 뿐 구체적인 예산 집행계획, 파견 명단을 알려달라라는 이사들의 요구를 묵살했다라는 제보가 접수가 됐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을 앞두고도 7천만 원가량의 임원단 파견 비용만 보고하자 일부 이사들이 아니다, 파견된 명단과 비용, 계획 공개를 요구했지만 아무런 공개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아무런 제출 없이 김태규 협회장의 입맛대로 내보내고 싶었던 임원들만 내보냈었다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는 관계자는 안세영 발언 파문으로 2014년 아시안게임 당시 배구 김연경의 김치찌개 회식 비판 사건이 회자되더라. 근데 김치찌개마저도 부럽다라는 푸념까지 나왔다. 임원단은 국제대회 출장을 기회 삼아 관중석에서 잠깐 응원하고 유랑하러 온 것이냐라는 불만이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론사에서 협회에 관련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묵묵부답 잠수를 탔다고 해요. 야, 이 배드민턴 협회 까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도대체 김태규 라인은 무엇일까요? 정말 김태규 협회장의 라인 문체부에서 하나둘 파헤칠수록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요런 지금 기사 타이틀이 달렸거든요. 작심 발언 안세영, 이번에는 화해의 손짓, 조율되면 다시 대표팀 하고 싶다. 자, 요 제목이 제가 이미 이 소식을 유튜버 중에 가장 빨리 전달해 드리면서 이게 뭔가 좀 어폐가 있다. 짧게 짚고 넘어갔는데, 이게 사실 안세영 선수에 대해 좋지 않은 여론이 나온 시작점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 기사의 댓글 반응을 보면요, 좀 알 수 있는데요. 뭐 보면은 외국 나가서 마음껏 원하는 대로 활동해갔으면 좋겠다라는 분들도 있지만, 자, 이거 보세요. 벌써 나이키랑 계약까지 해놓고 뭘 조율을 하냐. 진짜 노답이다. 답이 없다. 이렇게 말도 하고 있고요. 아무리 말을 돌려서 이랬다 저랬다 해봤자 팩트는 돈 아니냐. 22살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보인다. 돈 달라 돈 달라. 자랑스러운 광주의 딸. 금메달의 가치는 오직 돈으로 생각해야 하냐. 비호감이다. 광고 모델이 되면 불매운동이라도 해야 하겠다. 다른 선수들은 아식스, 자기 혼자 나이키, 그리고 대표팀에 복귀하고 싶다니 진작에 돈이라고 했어야지. 대한민국 스포츠 대표팀 협회의 일방적이고 모순적인 방식도 뜯어고쳐야 하겠지만 올림픽이라는 큰 대회에서 금메달 뗐다고 바로 태세에 전환해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하며 돈만 밝히는 건 안세영 같은 선수도 대표팀에서 걸러야 한다. 사람은 안 변한다. 다시는 이런 선수를 뽑으면 안 된다. 스스로 국대를 안 한다고 발로 차더니 뭔 소리냐. 여태 훈련시켜주고 키워준 코칭 스태프들은 뒤통수 맞은 격이다. 자, 결국 안세영 선수의 이 소신 발언에 대하여 모든 여론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여론이 여전히 돈 때문이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감정으로까지 번져나가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안세영 선수가 전라도 태생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역 감정으로 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 뭐 정치색을 떠나서 안세영 선수가 뭐 전라도 출신 선수들만 잘해달라고 말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참 머리가 아파지고 있는 대목입니다. 더불어서 이 안세영 선수의 이 발언 이후에 사실 긍정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많거든요. 올림픽 배드민턴 인기를 몰아가지고 개최지인 밀양에도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 이게 다 안세영 선수의 세계 랭킹 1위 금메달리스트라는 이 엄청난 업적들 덕분에 이렇게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도 점점 활성화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개인 후원, 스폰서는 어디까지 허용이 돼야 하냐. 올림픽 이후 안세영 선수는 개인 스폰서 계약 개정을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 왜냐하면 이 규정에 따르면 국가대표 자격으로 훈련 대회 참가 시 협회가 지정한 경기복과 경기용품을 사용하고 협회 요청 시 홍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 후원 계약은 한 개로 제한이 되는데 안세영 선수는 신발에 불편함을 들어 다른 브랜드의 신발도 신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라는 거죠. 단국대 스포츠 경영학과 교수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배드민턴이 프로와 아마추어 사이에 끼어있는 종목이라고 설명이 된다. 다른 비인기 아마추어 종목의 경우에는 개인 스폰서 계약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번 논란이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들릴 거라고 보여진다. 하지만 배드민턴은 아마추어 종목이면서도 전국적으로 동호인들이 많아 개인 스폰서 계약 가능성도 높아.
안세영 선수의 개인 스폰서 계약 확대 주장에 반대하진 않는데 협회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개인 후원 제약을 없애면 특정 선수에게 후원이 쏠리게 될 것이고 대표팀의 스폰서 후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협회 재정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돈으로 다른 대표팀 선수와 주니어 선수를 지원해 온 것이다. 쉽지 않은 문제다. 선수와 협회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참 뭔가 여론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사실 이 개인 후원 같은 경우도 안세영 선수뿐만이 아니라 해외 또 다른 종목은 다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왜 배드민턴 협회만 이 요넥스라고 하는 특정 후원사에게만 돈을 받아야 협회가 돌아갑니까? 이건 협회의 능력에 대한 부분의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여전히 안 된다? 글쎄요, 이거는 참 무능하다라는 걸 돌려 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이 뒤에 부분은 어떻습니까?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갈등으로까지 번져나가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원팀 코리아 국가대표 선수 400여 명을 해병대 훈련 캠프에 집어넣었던 유인촌 장관은요, 굉장히 구시대적인 발상이다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불과 작년 12월 달이에요. 포항시에 위치한 이 호미곶 해맞이 광장에서 오륜기 형태를 만들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참 이게 군대인지 뭔지. 자, 어찌됐건 이 사태에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함께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모경 의원은요, 낡은 규정들이 너무 많아서 싹 바꿔야 한다라고 했고, 특히 이 중에서 눈에 들어오는 대목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임 의원은요, 축구 선수들은 유니폼과 별개로 다른 브랜드의 축구화를 착용할 수 있다. 배드민턴도 이런 사례를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안세영 선수가 문체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스폰서나 계약적인 부분을 막지 말고 자유롭게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본연의 역할이 아니겠냐. 지역 감정을 넘어서서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본연의 역할을 생각하면요, 이건 답이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배드민턴 협회의 능력이 부족해서 선수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돈이 없어가지고 개인 스폰을 막는다? 특정 선수에게 후원이 몰릴까봐?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럼 다른 협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지어 배드민턴 협회는 동호회도 활성화되어서 이거 동호회 위원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번 국회 전체 회의, 답변하고 있는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그 옆에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장면한 차관이 함께 위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회의원들이 이 체육회 상대로, 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질의응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어떤 말들이 오갔느냐?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축구와 배드민턴의 감사를 9월까지 진행하겠다. 근데 이 안에서도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힘겨루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대한체육회장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유인촌 장관 귀를 후비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표정이 굉장히 안 좋죠. 사실 대한체육회와 이 문체부는 같은 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어긋나게 됐을까요? 정말 흔한 말로 지금 언론에서도 나오는 이 대한체육회장의 권력에 대한 부분 때문일까요? 아니면 문체부 장관의 정의 구현 때문일까요?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유인촌 장관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체육회가 괴물이 됐다. 선수만 21세기고 이 대한체육회는 여전히 과거에 묻혀져 있다. 특히 불합리한 관습, 해병대 캠프 효과에 대한 논란들, 해단식 축소 등 굉장히 문제점들이 많았는데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사태의 원인으로 지적된 체육계의 낡은 관행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고 생각하냐고 물어보니까 좀 더 생각해봐야겠다라고 대답했다가 질타를 받게 됩니다. 결국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요, 오전에만 전체 회의에 참석하고 오후에는 불참했습니다. 글쎄요, 책임감이 과연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한국 체육계가
19세기적인 관행과 20세기적인 정부에 머물러 있고 선수들만 21세기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다라고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싹 오후 회의에는 빠져버린 거죠. 그리고 기부금 빵원이 뭐냐라는 얘기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요, 아이고 회장님들의 재정 능력 때문에 우리가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웃으면서 답변을 하고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먼 하늘만 바라보며 답답한 심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체육계의 낡은 관행에 어떤 것이 있냐라는 것에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겠다. 구태는 벗어나야 한다. 선수 보호라던가 이런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으며 사회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쇄신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안 될 때가 있다. 양면성이 있어서 또 너무 급진적으로 하면 문제가 생기는 부분도 있다. 각 연맹 회장과 현장을 책임지는 지도자들의 간담회를 통하여 왜 이런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오는지 현장을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바꿔나가는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특히나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배드민턴 협회, 특히 김태규 협회장은 잠적을 했지 않습니까? 협회의 비용으로 비행기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것과 함께 기부금은 한 푼도 없었던 것에 대하여 지적을 합니다. 각 연맹에 자율성을 맡겼는데 좌석 문제 등은 이번에 정비할 계획이다. 배드민턴 협회 기부금 빵원 논란과 관련해서는 회장님들의 재정 능력 때문에 강제할 수가 없었다라고 일축합니다. 야, 기부금 빵원 논란에 대해서 회장님들의 재정 능력 때문에 강제할 수가 없다. 그러면 대한체육회 왜 존재하는 겁니까? 강제하지는 못해도 권고하고 체크하고 결정권을 받아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대한체육회장의 이러한 말에 얼마나 지금 참 답답함을 보여줬을지 충분히 추측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러니 문체부 장관의 유인촌 장관은요, 축구협회와 더불어서 배드민턴 협회까지 징계 요구를 하겠다. 9월 달에 중간 발표를 하겠다. 9월 달 안에 모든 것을 끝내겠다라고 계속하여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이 정몽규 협회장의 4선 도전에 난색을 표현하면서 공정위가 작동하면 출마 자체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누구도 포함이 됩니까? 앞에 계속 말씀드렸던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도 3선 출마를 도전하려고 법을 개정하려다가 이 문체부의 유인촌 장관의 엄청난 반대에 막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오후에 나온 정몽규 4선 도전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때는 정작 불참을 했습니다. 참 이게 뭔가 정치적인 형태로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고, 이런 와중에 얼마나 안세영 선수가 속이 터져왔을지 짐작이 된다라는 분들의 이야기가 왜 많이 쏟아지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안세영 선수의 사태를 이 배드민턴 협회 해결할 의지는 있는 걸까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드민턴 협회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김태규 협회장은 지금 자취를 감춘 상태입니다. 공개적인 활동을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알 수가 없는데요.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이러한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협회에는 정말 어른이 없는 걸까?